오늘 나온 뉴스들을 언박싱해드리는 기자 언박싱. 오늘은 주간경향 이한희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잠잠했던 코로나가 이태원 클럽 이후 확진자 증가하고 있는데 먼저 신규 확진자부터 알려주시죠. 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35명으로 나왔고요. 이 중에 해외 유입 사례는 6명 뿐이었고 나머지 29명은 모두 국내 발생입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제가 두세 명 발생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그 두세 명 모두 해외에서 온 해외 유입자다 이런데 되게 이렇게 상반된 모습이고요. 이태원 클럽과 이제 강남 수면방을 중심으로 수도권 확진자가 늘고 있고요. 이제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가 어제 오전까지는 54명이었는데 어젯밤에는 75명으로 늘었습니다. 예, 2차 감염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인천에서 이태원 클럽 방문한 뒤에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30대 남성으로부터 80대 외할머니가 감염됐습니다. 클럽을 방문한 뒤에 가족들과 함께 이제 저녁 식사 자리를 가졌는데 이때 감염된 것으로 보이고요. 또 서울에서도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남성과 그 어머니가 확진 사례를 받은 사례가 있고요. 지난 8일에도 이태원 클럽 방문했던 동생과 그 누나가 동시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예. 물론 추가 집계가 필요하긴 한데 이제까지 이태원 클럽 방문 확진자로부터 2차로 감염된 가족이나 지인의 비중이 20%가 넘는다고 합니다. 예. 제2의 또 신천지 사태가 나오는 게 아니냐 걱정하는 분도 계시는데 그래서 계약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계약이요? 예. 네, 원래 이제 예정대로라면 모레인 수요일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이제 순차적으로 등교가 실시될 예정이었는데요. 예.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어제 SNS에서 학생 안전이 최우선이라 원칙에 변함이 없고 여러 가능성 두고 판단하겠다라고 했는데 등교 이제 연기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조현 서울시 교육감도 이제 등교 계약 일주일 미루자라고 교육부와 방역 당국에 제안을 했고요. 고3 등교 예정일이 이틀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아마 내일까지는 연기 여부가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등교 계약을 미뤄달라는 청원에 현재 16만 명 가량이 찬성했습니다. 예. 조금 더 지켜봐야겠네요, 그 문제는. 네. 어제 문재인 대통령 취임 3주년 특별연설이 있었는데 특히 전 국민 고용보험을 추진하겠다라고 얘기했고 오늘 관련해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열렸는데 방금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통과가 됐네요, 법이. 예. 네. 그렇군요. 예. 네. 구직 촉진 수당도 지급하겠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대통령이 어제 얘기했고 환경노동이 열려서 통과를 했고 빠르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오전에 환경노동위원회 열렸고요. 이제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사실 통합당이 큰 취지에는 동의를 하지만 재정 건정성 때문에 좀 논의를 해봐야 된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다행히 통과가 됐네요. 예. 네. 저소득층부터 아마 구직 촉진 수당이 들어갈 테고. 비정규직, 프리랜서 아마 이쪽에서 아마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지 싶습니다. 네, 저소득층이나 비정규직, 그리고 특고라고 하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에 한해서 6개월간 월 50만 원씩 정도를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예. 재난지원금 신청은 오늘부터 시작인 거죠? 네, 오늘부터 이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재난지원금 받는 경우에 그 카드사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한데요. 오늘 오전에 홈페이지 접속이 약간 지연되는 일도 발생했는데 지금은 다 복구가 된 상황입니다. 예. 세대주 카드만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이제 하나의 카드로 휴대전화에 앱 카드를 깔아서 그거는 세대주가 사용하고 실물 카드는 세대원이 사용하면 된다. 이런 팁들이 공유되고 있고요. 다만 신용카드의 경우에 연체를 했을 때 사용이 중지된 상태라면 해당 카드로는 지원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신용카드뿐만 아니고 선불카드로도 받을 수 있으니까요. 네네. 그래서 사은품카드로 수령할 수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오늘부터 이거 공적 마스크랑 마찬가지로 생년을 끝자리하고 이제 요일하고 맞추는 거잖아요. 네. 오늘은 1일이니까는 그러면은 1일랑 6이요. 1일랑 6, 월요일은 1일랑 6. 네. 내일 화요일은 끝자리가 2나 7 생년월일. 네, 그리고 생년이죠. 생년 갖고 하는 거죠. 네. 예. 태어난 연도를 기준으로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주말에는 그 연도 상관없이 다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예. 8월 31일까지 쓰셔야 합니다. 네. 다 쓰셔야 되는 거고. 근데 지원금이 나오자 일부 자영업자들이 판매 가격을 올렸다. 수수료를 더 받는다. 그리고 재난 기본 소득으로 결제를 할 경우에 부가세 10% 더 내라고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경기도가 처벌에 나섰다고요?
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역화폐 차별 제보가 쏟아지자 신고 매장 단속하고 세무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며칠 안 됐는데요. 근데 실제로 단속을 했고요. 단속 결과 이제 재난기본소득 카드에 대해서 부가세 명목으로 10% 추가 요구한 업소 9곳, 그리고 결제 수수료 명목으로 5%에서 10%가량의 웃돈을 요구하거나 또 같은 물건이라도 더 높은 가격을 이제 요구한 업소 6곳, 총 15곳을 적발을 했고요. 경기도는 이들 업소에 대해서 재난지원금 신용카드 감행 그리고 지역화폐 감행 취소시켰습니다. 매출 조작 여부에 대해서 세무조사 들어가겠다고 밝혔고요. 그래서 뭐 사실 이번 지원금이 영세 상인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렵다 이래서 조금 나온 측면도 있거든요. 근데 정작 당사자들이 자기 입속만 챙긴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네요. 이해가 안 되네요. 그 부가세는 물건에 벌써 매겨서 나오는 건데 그렇죠. 또다시 네. 부가세를 달라는 게 좀 네. 이해가 안 되는 건데 오히려 또 어떤 매장에서는 재단 기본소득으로 결제를 하면 10% 정도를 할인해 주겠다. 그래서 네티즌들이 저 가게 가서 물건 팔아서 혼내줘야겠다. 화제가 되기도 하던데 네. 이 생각을 좀 바꿔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난주부터 논란이 있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정의기억연대가 후원금을 피해 할머니들에게 제대로 쓰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파문이 일었고. 그런데 오늘 정의기억연대가 반박 기자회견을 여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정의기억연대가 기자회견 열고 2017년부터 이제 기부 수입이나 뭐 이런 내역들을 밝혔는데요. 그 3년간 2017년부터 3년간 기부 수익은 총 22억이라고 합니다. 이 가운데 41%인 뭐 9억 1천만 원 정도를 피해자 지원에 썼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예. 왜 모든 후원금을 피해자 지원에 쓰지 않았냐 이런 물음에 대해서는 그 정의기억연대의 단체 설립 취지가 피해자 생활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답했고요. 실제로 뭐 수요시위나 기림사업, 장학사업, 뭐 전시사업 이렇게 총 12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업에도 돈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오늘 정의기억연대는 대외협력사업, 박물관사업, 뭐 홍보사업 이런 사업별 지출 내역 공개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N번방 시초로 불리는 용의자 갓갓은 드디어 체포가 됐고요. 이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하니까 거기에 나온 대로 조사를 하고 신상이 공개될지 말지는 결정될 거고요. 네. 기자와 현직 검사장, 검언 유착 의혹이 일었던 채널A의 기자, 오늘 검찰 출석했네요. 네,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가 이모 기자를 불렀는데요. 다만 피해자 신분의 조사는 아닙니다. 압수수색물 관련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창간시키기 위한 것인데요. 아시다시피 지난달에 이제 채널A 기자의 자택을 압수수색할 때 좀 논란이 일었지 않습니까? 동료 기자들이 스크럼 짜고 저지하면서 압수수색에 좀 어려움을 겪었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 2박 3일째에 임의 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넘겨받았습니다. 임의 제출 형식이다 보니까 가장 의혹의 핵심 단어인 기자와 해당 검사장의 통화 녹취록은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검찰은 오늘 조만간 이 기자 다시 불러서 해당 검사장과의 유착 의혹은 물론 또 취재 과정에서 채널A 윗선이 개입했는지 이런 것들 추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기자 언박싱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예, 속보가 하나 들어왔네요. 코로나19 재확산 우려 때문에 고3 학생들의 개학이 일주일 연기됐습니다. 원래 5월 13일부터 개학 예정이었습니다만 5월 20일로 일주일간 연기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고요. 다른 학년도 순차적으로 연기가 됐다고 합니다. 기자 언박싱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파트 입주민이 경비원에게 갑질하는 사건이 또 벌어졌습니다. 피해 경비원은 코뼈가 부러질 정도로 폭행을 당하고 협박에 시달렸다며 결국 어제 새벽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하는데요. 유서에는 억울함을 풀 길이 없다는 호소가 담겼다고 합니다. 이번 사건으로 가장 가까이에서 마음 아파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해당 아파트 입주민들인데요. 입주민 중 한 분 연결하겠습니다. 선생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많이 놀라셨죠? 예, 좀
모두 침통해하는 분위기입니다. 예, 주민들 네. 모두 침통해하는 분위기고, 예, 돌아가신 경비원이 근무한 아파트 격리실 앞에 추모 공간이 마련됐다고 하던데 이건 주민들이 이렇게 마련하신 겁니까? 예, 어제 아침에 그 소식을 듣고 입주민 중 한 분이 제안하셔서 예. 아저씨가 근무하셨던 경비실 앞에 향도 꽂고 추모 글귀도 써붙일 수 있도록 해놨는데요. 예.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입주민들께서 과일도 갖다 놓으시고 술도 갖다 놓으시고 국화꽃이나 또 카네이션까지 갖다 놓으셔가지고 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추모 글들 조금 읽어보셨어요? 네네. 어떤 글들이 있던가요? 우선은 아저씨가 억울하게 돌아가신 거라고 저희가 다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아저씨 억울함을 함께 풀어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할 수 있는 힘을 좀 모아드리겠습니다. 이런 글도 많이 보였고요. 예. 생전에 아저씨께서 너무나 입주민들하고 접촉면도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참 따뜻하신 분이셨거든요. 예. 그런 아저씨 모습을 너무 그리워하는 그런 글귀도 많았습니다. 고인의 생전 모습을 선생님도 기억하십니까? 예. 그 방금 이렇게 뭐 사랑이 많은 분이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 말고 또 어떤 걸 추억하세요? 1년 6개월 정도 근무를 하셨는데요. 한마디로 저희 입주민들이 입을 모아서 얘기를 하시는 게 너무나 착하시고 성실하시고 무엇보다 60세셨는데 너무 순수하신 분이셨어요. 연세가 좀 있으셨군요. 예. 예. 그래서 뭐 아이들 하나하나 이름도 기억하고 예뻐하시고 본인 업무가 아니신데도 우리 주민들 다니는 길은 깨끗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아파트 앞에 그 정류소까지 청소를 해주시고 예. 또 혹시나 입주민들 중에 조금 싫은 소리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한번 하신다거나 또 같이 반격해서 뭐라고 하신다거나 그런 게 전혀 없으셨어요. 오히려 옆에 있던 다른 입주민이 아저씨한테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제지를 할지언정 그런 분이셨거든요. 그렇게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 언론 내용을 보면 폭행 이유가 이중 주차 때문에라고 하던데 아파트의 주차 문제가 늘 고민거리였습니까? 예, 저희 아파트가 입주민들의 차 대수에 비해서 주차장이 조금 좁아서 평행 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다들 그렇게 알고 그거를 감수하면서 같이 살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경비 아저씨께서 이렇게 입주민들 주차를 좀 편하게 들어가고 나가게 하기 위해서 좀 같이 정리를 도와주시는 업무를 많이 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입주민들 간에 평행 주차 문제 서로 조금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부분은 좀 감수하고 같이 지내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예. 평행 주차를 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 이게 늘상 일어나는 일일 텐데 그 가해자분은 왜 그렇게 화가 났을까요? 평행 주차를 평상시에도 많이 평행 주차 안 해도 되는 그런 일반적인 주차 자리가 있어도 평행 주차를 많이 해놓으신다고 하더라고요. 들어보니까 예. 본인 차를 만지지 말라고 이전에 얘기를 하셨나 봐요. 근데 이제 아저씨께서는 이렇게 차를 조금 평행 주차된 차를 조금 자리를 조정을 해야지 빈자리에 다른 차가 들어올 수 있고 또 다른 차가 나가야 되면 그 차를 좀 옮겨야 되고 이런 통상적인 업무를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예. 본인이 차를 만지지 말라고 해서 여기가 단독주택이 아닌 이상 그럴 수는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무리한 요구죠, 그거는. 예. 무리한 요구를 했다. 알겠습니다. 예. 이 사건 이후로 혹시 그 가해자의 입장이나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고요. 예. 공개적으로 사과라든가 이런 것도 없었고. 없습니다. 예. 입주민으로 대표해서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사람한테? 그분께요? 예. 사실 저희 입주민들은 그런 본인 개인적인 그런 이기적인 마음으로 그 경비 아저씨께 화풀이를 하고 무리한 요구를 하고 갑질이잖아요. 예. 행패를 일삼고 이렇게 했던 부분을 나중에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공동주택에 살면서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고 살아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 왔는데 저희는 경비 아저씨께서 너무 힘드셨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 예, 마지막으로 뭐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번에 제가 인터넷에 글을 올리고 했던 그런 이유도 아저씨께서 너무 그런 대응을 좀 공포감에 휩싸이셔가지고 대응을 잘 못하시고 희망을 잃으시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다고 저희는 이해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 입주민들도 아저씨를 추모하는 것과 함께 예. 저희가 할 수 있는 어떤 뭐 증거라든지 증언이라든지 나중에 필요한 법적 대응의 그런 부분을 같이 좀 도와드리고자 노력을 좀 끝까지 할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입주민분의 이야기 들어봤고요. 이어서 전문가로부터 대책 들어보겠습니다. 노동건강연대 유성규 노무사입니다. 노무사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저 돌아가신 아파트 경비원 입주민 얘기를 지금 들어봤는데요. 경찰 수사를 지켜봐야겠습니다만 현재까지 밝혀진 유서 등의 내용에 따르면은 폭행 또 폭언, 그러니까 갑질이 그 극단적 선택을 하는 원인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지금 뭐 직장 갑질 혹은 아파트 경비원 상대로 입주민이 터뜨리는 갑질 계속해서 나왔던 문제인데 이게 근절되지 않은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예, 이런 사건을 접하게 되면 많은 청취자분들이 왜 제대로 항의하고 예. 왜 대들지 못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데요. 예. 이 아파트 경비원들의 고용 구조를 보면 이분들이 왜 제대로 된 항의조차 못하는지 이해가 됩니다. 예. 이분들은 대부분 그 입주자 대표회의와 이 용역계약을 체결한 용역회사 소속이고요. 이 용역회사도 이제 단기 계약을 체결합니다. 입주자 대표회의들이랑.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아파트 경비원들 계약직들이죠. 그러니까 그 경비원들이 고용되어 있는 회사조차도 자기들도 언제 입주자 대표회의로부터 계약이 해지될지 모르는 상황인 거고 예. 또 이 경비원 분들은 그보다 더 열악한 거죠. 계약직이기 때문에 예. 회사로부터 언제 계약이 해지될지 모르는 상황인 거고 이런 상황에서 입주자들이 뭔가 항의를 하거나 하면 제대로 항의하기가 어려운 거죠. 입주자 대표가 또 바뀌면은 그러면 전부 또 교체될 수도 있는 문제고 그런 거네요. 그렇죠. 입주자 대표회의가 이제 물론 계약 기간은 준수하겠지만 그 이후에 우리가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 이래 버리면 사실은 이 회사도 또 이 경비원분들도 다 고용이 불안정해지는 거죠.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경비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뭐 청소도 하고 주차를 하는 것도 하고 뭐 심지어는 뭐 쓰레기 좀 버려달라 이런 부탁도 듣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 예, 경비업법 위반이긴 하지만은 그 입주민들이 부탁하면 안 들을 수 없는 구조다 이 말씀이죠. 그렇죠. 그 회사들조차도 이런 일이 벌어지면 그 부당하고 억울한 일이라는 걸 압니다. 근데 예. 자기가 고용한 그 경비원들에게 참으라고 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입주자들의 눈치를 보면서 같이 이제 가해행위를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막 부단 존버를 한다거나 뭐 징계를 한다거나 예. 입주자들이 강하게 요구하는 경우에는 막 부당해고를 한다거나 예. 또 그 회사조차도 이제 자기들의 그 고용이라든가 계약 관계를 유지하려고 이제 가해자 입장에 서는 경우들도 꽤 있죠. 예. 이번 사건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뭐 산재 같은 거 받을 수 있나요 혹시? 예, 뭐 사건 내용을 보니 사실은 이분이 이런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게 기본적으로 업무상의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안감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었다는 게 여러 가지 증거와 증언들로 확인이 되고요. 예. 이 경우에 그래서 과거의 유사한 사례들에 비춰보면 이 사건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러면 간접 고용이 문제라고 하셨는데 직접 고용은 안 되는 겁니까? 뭐 사실은 이제 정부도 그렇고 이제 지자체도 그렇고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계속 직접 고용 부분을 유도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예.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입주자 대표회의가 직접 이 관리 영역에 들어가서 사실 관리회사를 운영하는 게 좀 어렵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좀 이 주택 관리라고 하는 이 업종상 이제 간접 고용이 좀 불가피한 측면도 있는 거죠. 근데 이번 사건은 조금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가해자가 폭행을 저질러서 피해자가 코뼈가 부러질 정도였는데 오히려 피해자인 경비원을 모욕죄로 고소까지 했다고 하거든요. 예. 이게 이제 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사회적인 권력의 문제라는 게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어떤 한 개인의 일탈이라기보다는 이게 웬만큼 사람을 깔보거나 하찮게 보지 않으면 벌어질 수 없는 일이거든요. 어허.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그 가해자가
이 경비원을 어떠한 심정으로 어떠한 위치에서 대했는지를 보여주는 스토리인 거죠. 사건 경위 자체가. 내가 이렇게 당신을 대해도 나한테 어떻게 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네요. 그래서 이 경비원분들을 둘러싼 그동안의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의 시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이런 일들이 그런 행동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그게 결국에는 이제 경비원들의 피해로 이어지게 되는. 아까 노무사님이 직접 고용을 할 수 없는 좀 애로사항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실적으로 그러면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일단 뭐 경찰청도 사실 올해 초에 이 단속에 나서겠다라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경비원들에게 경비 업무 외에 다른 잡일이나 허드렛 일을 시키는 걸 이제 지도하겠다, 단속하겠다라고. 그래서 이제 그것처럼 저는 경찰청이 요 경비업과 관련한 주무부처거든요. 그래서 좀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또 이런 직장 내 갑질이라든가 고용 불안, 부당 징계, 부당 해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노동부가 좀 적극적으로 예방 지도를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우리 입주민하고 인터뷰도 했습니다만은 우리나라 분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주거 형태가 바로 이 아파트 같은 이 거주 형태거든요. 다들 함께 모여 사는 공동 집단 그런 곳인데 이 배려하고 양보가 없으면은 안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면. 혹시 우리 방송을 듣고 있는 분들 가운데 이번 사건처럼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소갈이 하지 말고 어디로 연락해라 뭐 이런 곳 없습니까? 혹시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부에 국번 없이 1350으로 전화를 하시면 친절하게 상담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1350. 그리고 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02-722-2525로 전화하시면 아마 상담해 주실 겁니다. 1350번 국번 없이. 그건 이제 노동부 전화고요. 노동부. 또 서울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이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는 02-722-2525. 722-2525. 그곳으로 전화하시면 아마 좀 친절하게 상담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 겪으면 혼자 소갈이 하지 말고 뭐 동료랑 이야기도 하고 가족하고도 이야기하고 또 이런 쪽에 적극적으로 전화를 해서 한번 문의를 해보시라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역시 뭐 입주민에 대한 부당 간섭 또 부당 지시, 부당 해고 이런 피해를 입을 땐 이쪽으로 전화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으로 마무리하면서 노무사님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노동건강연대 유성규 노무사였습니다. 1, 2부 순서 마치고요. 뉴스 듣고 3부로 찾아오겠습니다.